안녕하세요. 요새 증시가 안 올라서 잠도 못 자고 뭘 해도 행복하지 않은 막 그런 상태인데, 아침에 바이든 핵 위험에 대한 발언까지 보고 나니까 머리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출근도 못했습니다. 직원들한테 미안하긴 한데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보다가 이런 의미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바이든이 이렇게 말했죠.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이래 최고 위험한 상태다라고 말할 정도로 미국과 러시아가 지금 서로 핵을 기브앤테이크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을 해요. 이 말 자체가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을 거라고 했던 상황이 올 초였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죠. 아니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웃기고 있네 이랬는데 진짜 며칠 뒤에 쳐들어갔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미국의 정보력은 뛰어난 편이고, 이 정보를 받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 쿠바 이야기를 한 것을 봤을 때 미국도 선제 타격에 대한 고민을 했었을 것 같고, 러시아가 핵을 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러면 증시가 반등할 힘을 또 잃어버리게 됩니다. 악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언급한 말 중에서 쿠바라는 말에 집중을 해봤어요. 수많은 위기를 뜻하는 단어들이 많이 있거든요. 일촉즉발까지 갔던 적이 쿠바 사태 말고 더 심각한 사태가 뭐였었냐면, 미국이 소련을 핵발사 버튼을 눌렀다라는 첩보가 날아간 거예요. 소련에서 지휘부에서 그냥 무조건 쏴라고 해서 핵 담당관한테 이제 보냈는데, 핵 담당관이 이거 혹시 아닐 수도 있으니까 기다려보죠라고 해가지고 봤더니 잘못 들어온 정보였던 거예요. 안 그랬으면 소련이 먼저 미국에 핵을 날리는 일이 될 뻔했었죠. 제가 봤을 때는 그때가 가장 일촉즉발이었던 것 같고, 쿠바 미사일 위기는 두 번째로 보고 있는데, 어쨌든 바이든 입장에서 쿠바라는 언급을 했다라는 거는 어떤 다른 걸 의미하는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푸틴에게 쿠바식으로 해결을 하자라고 제안한 걸 수도 있고요. 그게 1번. 두 번째는 우리도 쿠바식으로 나갈 테니까 누가 치킨 게임에서 이기나 한번 해보자. 누구 배짱이 더 좋은가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나가는 경고일 수도 있다고 보는데, 지금 바이든의 상황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는 첫 번째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1962년 쿠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쿠바는요, 멕시코만 아래에 있는 섬나라입니다. 우리에게는 영화 촬영지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이 쿠바에서 소련이 핵미사일 기지를 설치하기로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세계 3차 대전 위기가 벌어질 뻔했던 적이 1962년입니다. 냉전 시대였었죠. 원인도 있어요. 1961년 쿠바 공산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미국 CIA랑 펜타곤까지 개입을 해서 반공 게릴라를 지원해줘요. 이 반공 게릴라가 쿠바에 상륙작전을 펼칩니다. 정예부대로 상륙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게릴라 수준이 아니라 대규모 부대가 투입이 돼요. 이걸 피그만 상륙작전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쿠바에서 공산국가를 세운 카스트로를 제거하기 위해서 보낸 거였거든요. 이 대규모 공습을 카스트로가 잘 막아냅니다. 나중에 카스트로가 생각하는 거죠. 미국이 내 목을 노리고 있구나. 그러면은 미국이 또 언제든지 부대를 보내서 나를 제거할 수도 있으니까 안보를 보장받아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누구를 데려올까 했을 때 미국의 가장 강력한 적, 소련을 데려오기로 한 거죠. 당시 소련도 가졌던 핵무기가 이제 100개 이하밖에 안 됐었고, 미국이 1800개 이상이었었어요. 핵무기 숫자로도 미국이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소련 입장에서도 미국을 위협할 수 있을 만한 카드가 필요했었어요. 마침 또 터키에서 미국이 핵미사일 기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소련이 남하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제 중동 쪽으로 굉장히 이제 걸끄러운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소련 입장에서도 미국에다가 칼끝을 겨눌 수 있는 쿠바 위치가 굉장히 매력적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쿠바에서 날아가는 핵미사일이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가 있습니다. 대서양을 거쳐서 날아가는 것보다 미국 코앞에서 날아가면은 미국이 이 미사일을 막아낼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련이 굉장히 미국을 위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련 입장에서도 당연히 땡큐, 환영한다고 하면서 설치를 하러 가는 거였던 거죠. 이제 케네디 대통령이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일본에 썼던 핵폭탄을 한 번 더 쓰려고 했었습니다. 핵을 써서 이 계획을 무산시켜버리자, 이렇게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면은 민간인 피해가 너무 심각해진다. 그래서 쿠바 영해를 봉쇄하는 차선책을 쓰자, 이렇게 해서 쿠바의 영해를 미국 함정으로 다 막아버립니다. 배를 못 지나다니게 만든 거죠. 배가 지나다니게 되면은 강제로 수색 작업을 해서 이상 없는 것들만 통과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소련에서 이제 뭐 미사일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쿠바로 갈 수가 없고 미사일 기지를 설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럼 소련이 가만히 있느냐? 가만히 있지 않죠. 핵 잠수함을 엄호해서 쿠바 미사일 수송을 감행합니다. 만약에 이거 수색하거나 멈추면 그냥 핵 잠수함에서 핵이 날아갈 거야 라고 하면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드리기만 해 바로 버튼 누른다, 이렇게 간 겁니다. 그럼 미국이든 소련이든 지금 자신의 군사행동을 막는 쪽을 향해서 핵을 날릴 일촉즉발의 상황이 된 거였다는 거죠. 국방장관조차 다음 주에는 살아있지 못할 거다,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상황이 급박했다. 다행히 소련이 강행 돌파를 하질 않았어요.
않아요. 배를 돌립니다. 그리고 미국과 협상을 하면서 위기가 해결됐죠. 그럼 바이든이 말하는 거는 이 일촉즉발을 말한 것도 있겠지만 그 뒤에 있는 협상으로 인한 극적인 위기 해결을 원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 당시 소련도 쿠바를 포기하고 미국도 이제 터키의 핵미사일을 철수하는 조건으로 서로 이제 뺍니다. 그러면서 위기가 해제됐었거든요. 바이든 화법을 빌리면은 쿠바처럼 지금 사태가 심각하고 미국도 러시아에 핵을 쏠 고민을 하고 있다. 서로 핵을 버리고 하나씩 포기하고 협상을 하자. 평화를 위해서. 이런 제스처가 아닐까 볼 수 있죠. 그렇게 되면 바이든 입장에서는 평화를 위해서 노력한 전도사가 되는 겁니다. 노벨 평화상이 되겠죠.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만큼 지금 공적을 세운 상태에서 중간선거 이기는 거는 굉장히 쉬운 일이 되는 겁니다. 푸틴도 이 말뜻을 알아들었으면 종전의 가능성도 볼 수 있죠. 왜? 지금 제일 필요한 타이밍에 종전을 해주면은 얻어낼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아지기 때문에. 하지만 1년 전에 우크라이나를 나토로 가입시켜주겠다라고 하면서 러시아 침공을 자극했던 장본인이 바이든이라는 거죠. 미국도 꽤 내줘야지만 이 협상이 가능해질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 제재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러시아군의 철수, 평화협정을 요구하는 방법이 가장 무난할 것 같은데 어떻게 흘러갈지 봐야 되겠죠. 근데 젤렌스키가 보통 인물이 아니라서 협상이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미국이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선다라고 하면은 해결 가능성은 충분히 생긴다. 지금 가장 급한 사람이 바이든이기 때문에. 중간선거 지지율을 봤더니 바이든이 40%로 하락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이 권력을 잡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입장에서는 러시아랑 협상을 통해서 종전을 얻어내고 지지율을 올리는 도박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죠. 국민이 원하는 인플레 문제 해결은 지금 포기한 상황이잖아요. 언급도 없고 액션도 없습니다. 괜히 나섰다가 연준이 독박 쓸 책임을 백악관이 나눴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을 아끼는 모양새죠. 오히려 재무장관을 교체하면서 꼬리 자르기를 할 거라는 설이 돌았는데 일축은 했지만 인플레를 못 잡으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본인도 야심차게 준비했었던 사우디 방문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오펙이 증산은커녕 200만 배럴 감산이라는 엿을 바이든한테 매겨버렸죠. 내용을 보면 유가는 이제 떨어지지 않을 거다. 100달러를 목표로 고유가를 유지하겠다는 전략인데요. 사우디 입장에서도 다음 먹거리를 위해 돈을 바짝 땡겨야 되고 러시아도 전쟁 비용을 조달하려면 고유가가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미국의 입김이 작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댈 곳은 셰일 업체들 시추를 늘리게 유도하는 건데 민주당 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당의 배신자가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 행동을 해봤자 지지율을 올리는데 도움이 별로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명분을 찾으면서 셰일 시추를 늘려서 러시아와 사우디 길들이기를 할 가능성은 있지만 이게 당장 나올 수 있는 정책도 아니고 결과물이 나오지도 않고 시간이 좀 걸려서 해야 될 일들이 아닌가, 넥스트 스텝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옥시 지분을 늘리고 있는 버핏이 나중에 돈을 좀 벌겠죠. 그러면 가장 쉬우면서 빠른 방법은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을 미국 주도로 해결하는 거예요. 미국 주도로. 바이든이 할 행동은요, 2차 대전 영국 처칠 총리 전에 정적이었었던 네임 체인벌린 총리의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시에 히틀러가 독일인들이 많이 거주하던 지역인 체코의 수데테란트 지역을 나한테 넘겨주면 내가 체코를 침공하지 않겠다란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영국의 체인벌린 총리가 미넨으로 달려가서 평화협정에 사인을 했죠. 우리 시대의 평화다 라고 하면서 자화자찬 다 하고 지지율 올라가고 좋았었는데 히틀러가 영토를 넘겨받자마자 협정을 깨버립니다. 체코를 바로 쳐들어가서 전체를 합병해버리죠. 그 이후에는 알다시피 폴란드 합병하고 프랑스까지 점령하면서 2차 대전의 시작을 알려버렸습니다. 바이든이 노력해서 종전에 성공하면은 증시는 크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봐요. 하지만 평화협정은 한쪽이 파기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 오히려 트럼프가 다음 대통령이 될 가능성만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한 도박입니다. 정치적으로. 러시아 문제가 해결되면 인플레 문제도 빠르게 해결이 되죠. 얻는 것도 크고 잃는 것도 클 수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지만 바이든으로서는 도박을 한번 걸어볼 만한 상황이 된다. 그래서 바이든의 오늘 아침 발언이 핵공격의 가능성을 말하는 걸 수도 있지만 대화도 열려있다. 우리 서로 기브앤테이크 하자. 이런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해 볼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식을 하다 보면은 정말 별의별 생각까지 다 해야 되는 게 괴롭습니다. 기업만 보고 기업의 가치만 평가하고 투자를 해서 돈을 벌던 시절이 그리운데 이렇게 매크로에 신경을 안 쓰는 세월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